저는 성분화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또 소제목으로 이 성이라는 것은 결혼, 성, 생명, 가정과 연관이 돼 있다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첫 번째 이제 성혁명의 이념, 현대 사회에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발행하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이 성혁명의 이념입니다. 성혁명의 이념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전부 시작할 때 거짓 정보들로부터 그 기반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인의 10%가 동성애자다는 이제 킨제이 보고서, 이 보고 내용은 나중에 해보면 뭐 1, 2%, 그다음에 동성애는 유전이 된다는 딘 해머의 사이언스 논문, 나중에 해보면 그 XQ28 부분에는 그거와 연관되는 유전자가 없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이렇게 이제 전부 그 내용들이 거짓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반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적 지향, 소위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 젠더 아이덴티티, 이것은 결국 속이라 해가지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젠더 아이덴티티, 이거를 앞에 내세우고 아까 이야기한 이제 독재, 속이의 독재의 이 고삐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고 자꾸 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성별 정체성 주장의 개념을 보면은 생물학적으로는 염색체의 성, 생식선의 성, 정소와 난소, 그 다음에 외부 생식기의 형태의 성, 이걸 가지고 생물학적 성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젠더의 성별 정체성은 어디에 그 근거를 두느냐 하면은 본인의 느낌에 근본을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라고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이제 큰 문제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생명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생명의 시작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정란이 되면은, 수정란은 어머니로부터의 세트와 아버지로부터의 세트를 각각 이제 가지게 되고, 그게 두 배로 불려져 가지고, 이게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한테서부터 온 염색체라면 그게 분열하기 전에 두 배로 불어나서 그걸 각각 아버지 거, 어머니 거를 각각 또 한 세트씩 나누어 가지고 체세포가 숫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성인의 몸에 세포의 개수가 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100조 개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전부 똑같습니다. 수정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생식세포의 분열인 마이오시스가 있습니다. 이 마이오시스는 세포 분열이 두 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만일 정자가 만들어진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정보가 뒤섞입니다. 첫 번째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유전자의 섞임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크로싱 오버라고 하는데, 크로싱 오버가 일어나려면은 같은 염색체끼리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시냅시스라는 걸 형성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똑같이 같은 위치에 어레인지 됐다가 같은 부분을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걸 바꿔치기 하는 것을 우리가 크로싱 오버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정보가 뒤섞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보가 뒤섞인 정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정보가 뒤섞인 난자가 만나가지고 정말 독특한 새로운 하나의 생명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요시스라는 거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의 이걸 보려면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이 두 가지가 차이 나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생식세포 분열은 생명의 다양성을 위해 가지고 모든 후손들이 아주 다양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체세포 분열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은 우리는 수정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모든 유전적인 요소가 이때 이 순간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에서 출생까지 우리는 생명과 비생명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태어날 때까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이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수정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서 착상을 하게 되는데, 착상하기 전까지는 생명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전부 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 시기를 뒤로 밀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낙태의 문제나 혹은 그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이 어떤 불연속선도 그 중간에 없다 하는 그것을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의 순간에 XX를 가진 어머니로부터는 항상 X를 받고, 아버지는 X와 Y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XX를 가지면 여자아이가 되고 XY를 가지면 남자아이가 됩니다. 성도 태어날 때 수정할 그 당시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결정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그게 SRY라는 것입니다. SRY는 Sex Determining Region of the Y Chromosome 해가지고 Y 염색체에 있는 성을 결정하는 부위. 성을 결정하는 부위라는 게 여기 보면 이 부위를 이야기했는데, 염색체의 이 어떤 부위, 하나의 밴드처럼 보이는 이 부위는 그냥 DNA가 한 가닥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DNA 가닥이 밀집되어 있고, DNA를 쭉 펴면 굉장히 긴 DNA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3 중에서도 TDF라는 유전자, 그 Testis Determining Factor, 결국 정소를 결정하는 인자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Y염색체, 그 중에서도 3 부위, 그 다음에 그 속에 TDF 유전자가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TDF 유전자는 수정 후 5주까지는 남녀가 동시에 다 발달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주 때부터 이 생식선에서 이 Y염색체 3TDF가 있으면 남성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는 이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효소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생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뮬레리안 덕트라는 것은 여성의 나팔관, 질, 자궁, 이걸 만들 수 있는
구조이고, 볼프관이라는 것은 이 정관, 그다음에 전립선 이 같은 남성의 생식기를 결정하는 그런 부위인데 이걸 둘 다 가지고 있어. 그러나 여기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안티뮬레리안 호르몬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남성의 성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발달하고, 뮬러관은 안티뮬레리안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성의 생식기로 발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거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없으면 남성의 생식기로 발달할 수 있는 기관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뮬러관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생식기가 9주 이후에는 완전하게 모양을 갖추게 되고 그 이후에 점점 더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수정 후 6주에서 9주 사이에 벌써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고 호르몬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태 속에서부터 다른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생식기가 발달되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단면입니다. 정중앙을 이렇게 잘랐을 때 앞쪽에 방광이 있고, 이게 이제 그 뮬러관, 뒤쪽이 이제 항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2주 이렇게 되면은 여성이 될 때는 여기서 이제 뮬러관에서 질과 자궁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러나 남성이 되게 될 때는 이 앞부분에 이 생식기 결절이 점점 자라가지고 음경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요도가 아래쪽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이 입구에 이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뮬러관에서 발달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생긴 이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생식기 결절이 더 발달되고 요도 주름이 닫혀가지고 이게 길게 앞쪽으로 요도가 이제 갖추게 됩니다. 이런 발달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Y염색체, 3, 그다음에 TDF, 그리고 호르몬, 이 과정 중에서 뭔가 어떤 선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형태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 질환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성의 결정은 수정의 순간에 일어나고, 그것과 연관되는 것은 Y염색체, 3TDF, 남성 호르몬, 또 호르몬의 수용체, 이것이 이제 중간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과정 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중간에 변경 가능한가, 수정 이후에 변경 가능한가, 불가하다. 왜냐하면은 100조 개의 세포 속에 XY 염색체 혹은 XX 염색체로 새겨져 있는 그 정보를 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호르몬으로 억제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후성 유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호르몬으로 억제하지만 호르몬을 떼면 다시 이게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수술로 이 형태를 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가, 만들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도록 디자인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인간의 손으로 수술을 한 것은 기능적으로, 형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수술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완전히 그 성으로 바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수술을 하고 가지는 만족도는
나름대로 있어요. 나름대로 있지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수차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예, 간성이라는 말인데 이 간성은 잘못된 이제 용어이고 이걸 이제 성혁명 그룹들은 간성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해요. 그건 왜냐하면은 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어떤 중간에 있는 이런 그게 있다. 그걸 이 간성이라는 것으로 대표로 내세우고 나머지 트랜스젠더들이 그 뒤로 그냥 무임승차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간성이 아니고 인터섹스라고 하지 말고 disorder of sex development. 그래서 약자로 DSD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사람들이 DSD 해놓고 difference of sex development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용어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disorder가 아니라는 거죠. 병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성이라는 용어는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쓰려고 하는 용어이고 우리는 성발달 이상 질환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국제질병분류표에도 있고 우리나라 질병분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은 성염색체의 숫자의 이상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XY 염색체 간의 교차가 일어난 경우, 잘못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성호르몬이나 그 수용체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경우, 그리고 유전하기 그렇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문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 이상의 유전 질환은 보면은 46개의 XX든지 46개의 XY라 해야지 남여가 되는데 이 경우는 45개고 X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Y도 없고 이 경우에 터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적 외부 생식기나 다른 모든 것은 여성입니다. Y가 없으면 무조건 여성이에요. 그래서 클라인펠트 증후군 이건 XXY, X 숫자가 많더라도 Y가 있으면 모든 것은 남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야콥 증후군 XYY, Y가 두 개인 경우죠. 이 야콥 증후군은 이제 감옥에 가면은 이런 유전증이 많다고 해요. 그래 좀 어떤 바이올런트한 이런 성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트리플 X 증후군 이 모든 것이 이 염색체, 성염색체의 숫자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운 증후군을 보면은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염색체의 개수는 하나라도 적으면 대부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되더라도 중간에 그 임신 중에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가 많은 경우는 염색체가 조그만 것들은 덜어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운 증후군이 그래서 가장 많아요. X 염색체는 염색체 크기가 되게 커요. 크지만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성에서는 X 염색체 중에 한 개를 인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구석에 모든 세포 속에서 한 개는 구석에 처박아 놔요. 그렇기 때문에 많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큰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이거는 이제 결국은 그 생식세포 분열하는 감수 분열 과정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지지 않고 비분리, non-disjunction이
일어나가지고 여기는 2개 있고 여기는 없고, 이런 일 때문에 어떤 난자에는 2개의 X가 있고 어떤 난자에는 X가 하나도 없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숫자의, 성염색체의 숫자의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염색체와 Y 염색체 사이 교차가 일어나가지고 X 염색체 위에 3가 가서 위치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XY, 염색체는 XY를 가지고 있지만 3가 X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생식기, XY인데 여성의 생식기, 그 다음에 여기는 XX인데 남성의 생식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데 똑같은 부위에서 일어나지 않고 서로 다른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AML-ETO라는 이제 급성 백혈병이 생기는 경우도 염색체의 서로 다른 부위가 교차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성호르몬 합성 효소 및 그 수용체의 변이, 여기에는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5알파 환원 효소, 이거는 남성 호르몬을 대사시키는 호르몬이고, 안드로젠 무감흥 증후군, 이것은 안드로젠 수용체의 문제고, 밀러간 유지 증후군, 밀러간 무형성증, 이건 이 호르몬들과 그 수용체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서 염색체가 잘못되든지 호르몬이 잘못되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생식기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표들로 보면 이건 염색체가 잘못된 것, 이 염색체 중에 일부가 바꿔치기가 잘못된 것, 이건 호르몬들이 잘못되는 이런 것들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GNC라는 것은 Transgender Gender Non-Conforming People, 그러니까 성비순응자라는 이 사람들은 간성이라는 용어를 이용하려고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2015년에 있는 발표한 자료에서 이 용어를 우리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쪽에서 사용한 용어를 기반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알 수도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한 그게 있는데, 이게 이제 2020년에 트랜스젠더 단체에서 또 만들어낸 용어인데 한 2배쯤 증가했어요, 용어가. 결국 DSD는 다양한 원인의 선천성 질환이고 호르몬요법으로 성전환은 불가능하다.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필요할 때 조금 나왔다가 안 필요하면 또 안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약으로 계속 먹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억제는 가능하나 중지하면 리바운드 되고 성형수술로 이 기능과 이걸 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호르몬 대사의 유전적 문제로 생긴 DSD는 유전학과 내분비, 성의학, 정신과 이 모든 곳에서 협진을 해서 진료해 줘야 됩니다. 그럼 명확한 진단이 일어날 때까지 적극적 치료를 보류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용어 중에서도 게이트키퍼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자, 심리학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너 트랜스젠더 가 마라, 이걸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호르몬과 연관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유전학적인 거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같이
보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이제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것들이 한창 진행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수술을 받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고소고발하는, 자기를 수술해 준 의사를 고발하는 케이스가 지금 마구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어린 아이한테 당신이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걸 추천했잖아. 그리고 수술했잖아. 근데 부모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책임을 수술한 의사한테 지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존 머니라는 사람인데, 심리학자가 이 사회적 성, 이 젠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정체성 확립 전에 일찍 수술을 하면, 그리고 키우면 그 바뀐 성으로 잘 자랄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델 케이스로 사용한 경우가 이 아이예요. 태어날 때 브루스로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형제 브라이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경 수술을 하다가 이게 전기 소작기로 한 대 탔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그 과정을 겪는 걸 이 분이 이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애 유전이 아닌데 딘 해머라는 사람이 NIH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입니다, 사실. 동성애자들은 이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요. 자기가 노력하는. 그래서 지금은 자기의 파트너인 조 윌슨이라는 영화 감독하고 같이 이 트랜스젠더를 위한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짓임이 밝혀졌죠. 그래서 결혼, 성, 생명, 가정,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이걸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에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그들도 아기를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생기는 이혼부모, 동성부모, 정자난자, 기증, 대리모, 출산아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커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괜찮을까? 괜찮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이것과 연관돼 가지고 아이들은 괜찮지 않다. 낙태되는 아이들은 자기가 할 말도 못하고, 이 아이들은 이제 큰 다음에 이야기하긴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을 결혼과 성, 생명, 가정을 파괴하려는 이런 입법들, 이거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반대해야 되고, 지금은 이걸 이제 정치 교육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념과 정치의 교육의 목적으로 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고 그 잘 지켜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생명, 생명의 탄생, 자녀 양육, 결혼, 이것은 전부 안정된 가정의 제도 안에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